이란과의 핵 협정을 그 전체 네임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입니다. 이것을 파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참여 국가가 UN 상임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이고 6개국입니다. 이 행동계획에 합의를 한 것은 2015년 7월입니다. 골자는 이란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핵개발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다면은 이란은 석유 수출도 완전하게 하고 무역도 해갈 수 있고 모든 걸 풀어주겠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 행동 계획 합의를 포괄적 계획 공동 행동 합의를 이끌어내자마자 사실 이란으로서는 원유 수출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해외 투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동결됐던 돈까지 풀어져 나오게 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눈길은 일 너무 많이 저지른다. 너무 도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뛰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많이 내놓고 또 동시에 트럼프가 전쟁을 도리어 끌고 가도록 폭풍전야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이게 호전적으로 키우고 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비난들이 많은데 저는 이란 그 핵협정을 쉽게 말해서 이란이 이 핵협정을 제대로 안 지킨다. 그럼으로써 이 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란은 90일을 한 시간 단위로 해서 이란이 IAEA에 제대로 국제원자력기구에 제대로 자기들의 해결들을 어떻게 썼고 핵활동을 어떻게 하고 원자력 활동을 어떻게 하고를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인 아마노 IAEA 국제원자력개발기구 사무총장도 사실 뭐 이란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IAEA 체제를 가장 잘 지키는 탄탄한 국가다라고까지 옹호하고 나서는데도 트럼프가 우리는 이란이 우리하고 한 협정, 다시 말하면 2015년 7월에 협정 체결한 걸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으로 굉장히 루즈하게 돼 있는 핵협정 이것 자체를 그대로 바로 재연장시키고 그러니까 리서티파이, 재인정해 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협정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90일마다 재인정해주는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든지 세 번째로 제재는 가하지 않고 협정 내용을 그대로 가지 않더라도 조금 더 강도 높은 소위 말하는 트리거 조항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핵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바로 이란에게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간다라는 트리거 조항을 그것만 넣어가지고 통과시킬지 세 가지 옵션을 의외로 지금 공을 던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난립니다. 트럼프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끌고 부스럼 아닌가. 특히 6개국 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합의한 6개국 중에 러시아와 불란서는 이거 국제사회에 국제 간의 약속인 만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은 도리어 이란이 핵개발하고 반발할지도 모른다 하고 또 이란의 하산 대통령도 아니 국제사회끼리의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맺은 합의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협정 다시 덜 보겠다라고 얘기하냐. 이건 말이 아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하고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이란에게 핵 관련 그리고 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미사일을 지금 이란에게 수출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도 최소한 상당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거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게 60일 던져두는 동안 의회는 60일 내에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던져두는 동안 더 자료를 축적하고 동시에 의회에게 이것은 제재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아니면 협정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는 트리거 조항을 넣는 게 낫다. 아니면 현재의 협정 내용대로 그대로 재인정해주는 가자라는 것을 인풋을 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의회에 던진 거는.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이란에게 핵이나 미사일을 팔아먹고 있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잠깐 북한과 이란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973년에 북한과 이란은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석유 수입도 지금 이란에게 가장 큰 부분을 이란으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16% 이상입니다. 국내 소모 석유를. 73년에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 이라크와 이란이 1980년대 8년간에 걸쳐서 전쟁을 함으로써 사실 북한이 이라크에게 미사일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그래서 북한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1989년 이란의 하메네이 대통령이 북한을 처음 방문해가 경제협력도 하자, 뭐 기술협력도 하자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란은 이라크 전쟁 8년 동안 겪으면서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이 절실하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1950년대부터 이란도 계속 핵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다가 사실 khomeini 정부가 넘어지고 새로운 혁명 정부가 1979년 들어서고부터 미국에 대한 정책을 상당히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이 느낀 거는 야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미사일 가져야 되겠다. 사방을 둘러보니 가서 기술협력을 하고 돈푼을 줄 수 있는 것은 북한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1989년 처음 온 거예요. 북한에.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협력 이런 걸 체결했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가 미사일협력, 핵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집중하고 핵 개발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2000년대에 미국이 알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9차례 통과되었지만 이란에 대해서도 6, 7차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이죠. 2015년 7월이 되기 전에 6개국이 이란과 같이 앉아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합의하기 전에 이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우리 핵 포기할 테니까 경제제재 좀 풀어달라. 우리는 원유 수출해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안 된다.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 원해 핵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과 그 다음에 힘있는 지금 상임이사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강국 1, 2위로 들어가는 독일 플러스에서 핵개발 하지 말라. 당신네들이 동시에 파수꾼 역할도 할 수 있다. 찬성하겠다 해서 공동적 행동계획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15년은 이란이 이런 합의를 그전에는 유엔 제재를 수없이 해도 합의를 하지 않다가 이때 왜 합의를 하게 됐을까요? 2015년은 북한이 핵개발을 거의 완료한 시점입니다. 상당히 거의 완료뿐만 아니라 핵개발이 이제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걸 판단한 겁니다. 이란이 경제제재 해제만 되면 원유를 수출하고 해외 동결 자금을 가져올 수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핵 개발을 안 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 통해서 핵실험도 대신 북한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미사일도 사올 수 있고 그 두드려 맞던 북한제 미사일과 두드려 맞던 것을 이란이 이라크로부터 두드려 맞던 것을 이란도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9년부터 북한과 계속 관계를 해오다가 유엔 제재 결의안으로 2000년대 들어서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걸쳐서 6, 7차례에 강력하게 목을 쪼는 것 때문에 원유를 팔지 못하고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결국 행동계획에 공동적 포괄적 행동계획에 찬성을 한 겁니다. 이란이 포착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쯤 북한 핵개발은 거의 완료 상태구나. 거기서 걔들이 실험한 거 테스트한 거 우리가 사오기만 하면 되는구나. 둘째, 그거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원유도 못 팔고 해외 자금도 다 동결됐으니까 이걸 일단 풀어달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6개국이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플러스 독일 해놔놓고 난 뒤에 미국은 2016년 2월 불과 6개월 후에 7개월 후에 의회에서 다시 상원의원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죄송합니다. 대북이 입에 익었습니다. 대이란 핵 제재안을 다시 발의를 합니다. 그것이 올해 7월 달에 러시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대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결의안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그때 2016년 2월 달에 션턴 상원의원이 낸 내용의 골자는 이란이 핵개발하는 조짐을 다시 보이면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재가동시키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번 7월에 러시아까지 넣으니까 러시아가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에는 미러 관계를 굉장히 미러 관계 정도까지로 끌고 가가 미러가 합체가 중국 목을 쪼으려고 했는데 이 7월 이후부터 러시아와 트럼프 사이는 아주 지금 불편합니다. 러시아로 볼 때는 트럼프가 진짜 뒤통수 쳤다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안 되는 러시아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실제로 이란이나 북한에게 핵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이 3,500km를 날을 때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중거리 정도밖에 안 돼. ICBM 아니야라고 부정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 와서 하는 얘기가 12,000km까지 날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의원들이에요.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중국도 10월 18일 19차 중국 공산당 전체 대회 전당대회를 놔두고 내부나 외부나 시끄러우면 절대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압력을 받기 싫으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대북제재 결의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은 그대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4분의 1만 줄이고. 중국이 원유 수출 4분의 1만 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가장 눈에 드러나게는 단둥에 있는 은행 2개를 그 자금 세탁하는 장소라고 미국이 파악하고 제재 가한 후에 중국의 앞장서가 한 25개 은행 자체를 이미 제재를 북한 계좌는 끊어라. 북한과 거래하는 거 끊어라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중국 전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좀 이때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씀에도 불구하고 제스처뿐만 실질적인 움직임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전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경제가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까 미국이 이 돈이 어디서 오는가? 이 돈이 어디서 오는가? 이란으로 눈을 돌린 거죠. 이란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핵을 갖자고 너무 철저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만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핵은 안 가졌지만 까딱하면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 되고, 옛날 중동을 보면 이란이 누굽니까? 중동에서 가장 종주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정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란이 제대로 핵 협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북한과 내밀하게 돈 주고 핵 기술을 사온다. 그런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은 트럼프에 대해서 춤을 춥니다. 결국 김정은이 기가 죽지 않고 외화벌이에서 줄을 확보해 놓은 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이쪽을 막으니까 이쪽이 구멍나는 거예요. 북한 핵 때문에, 처음에는 이란 핵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 그 다음 북한 핵으로 와가지고 겨우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란이 2015년 경제제재 풀어주기 전까지는 미국하고 직접적인 대칭하지 않고 숨죽은 데도 있다가 북한 핵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오르니까 경제제재 풀어둘라, 핵개발 안 하겠다 해놔놓고 경제제재 풀어주니까 북한 핵기술을 그 다음 미사일을 사가가는 겁니다. 아니 시퍼렇게 눈 뜨고 있고 국제사회 제재가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사올 것인가? 간단해요. 잠수함에 어뢰관에 대신 빼고 그 자리를 미사일을 넣어가지고 이란까지 갖다 줄 수 있어요. 또 이란의 거대한 상선이나 이런 거 뒤쪽에다 북한 잠수함 밑에 붙여가지고 가면 됩니다.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국제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북한은 한때는 무기 밀매로 10조까지 벌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미사일 팔아보면서 북한이 야 이거 미사일 팔아가 돈 되는구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사실 그 후부터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인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꼭 한국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란으로서는 이렇게 딱 이익이 맞아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눈에 드러나게 개발하지 않고 해놓은 거 사오고 경제제재 풀어졌으니까 그 돈 깎아가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까지 돈줄을 조른다고 하니까 돈을 가져올 나라가 없다. 러시아 덩치는 크다는 하지만 더 이상 구소련이 아니니까 돈도 지금 없고, 알짜배기는 이란이다. 왜냐하면 이란은 더더구나 우리와 같은 처지, 북한과 같은 처지니까 핵각기를,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핵각기를 너무나 절실히 원하는 국가니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 핵협정 파기보다는 불인정을 하면서 트럼프가 보는 게, 북한도 봅니다. 내가 이란에게 이렇게 하니까 너들 어떻게 할지 나도 동시에 보겠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던지는 간접적인 일종의 성동격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가지고 새 2마리를 잡는 게 지금 협정 불인정입니다. 이란에 대한. 근데 이런 깊은 것까지를 판단 안 하면은, 아니 왜 평지풍파를 일으켜? 지금까지 IAEA 협조 잘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국제사회 가지고 힘을 합쳐서, 더더구나 상임이사국 플러스 독일이 힘을 합쳐서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2025년 전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끝을 내려고 하는데, 그 어렵게 만든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협정을 파기하면서 북한에게 핵개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못 쓰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진짜 계산은 이란을 그대로 두면 제2의 북한을 또 하나 더 미국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이상으로 또 복잡합니다. 중동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대리 역할로 하고 미국은 남겨두고 미국은 전체 아시아 쪽으로만 지금 향해가지고 Pivot to Asia 해서 아시아로의 회귀에 모든 전략과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중동 전체를 또 돌봐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되니까 미국이 그렇게 에너지를 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란 핵개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인정하고 제재를 가하든 아니면 60일 내에 이란의 태도나 근거 자료를 보고 확정적으로 북한이 이란에게 미사일과 핵을 팔아서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 오는 건 김정은의 비자금을 만들어 오는구나. 비자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미사일 개발에 돈을 얻어 오는구나 하는 게 60일 내에 안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확정적인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다면 세 가지 옵션 중에 현 협정을 그대로 90일 또 연장해주고 그때 가서 또 다시 근거가 나오면은 일단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던지는 거는 증거가 확실하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란이 가는 방향에 이런 짓 하면 그냥 안 두겠다. 둘째, 북한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돈 외화벌이 하면은 그냥 안 두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외교적인 노력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하고 말 것들 어렵지만 양동작전을 하는 거죠. 대통령 계속 압력을 넣고 밑에 참모들은 그래도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 진짜 목표는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이 핵 가진 거에 대해서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불인정한다라는 것은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하겠다라는 전초적인 의미로 이란에게 지금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신없이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북한, 이란 양쪽이 다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최근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탄도미사일을 이란이 계속 개발하고 또 1년 내에 핵 개발이 거의 완료될 수 있다는 증거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60일 후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촉은 정확했습니다. 포괄적 공동협력이 체제 합의가 공동협력 공동행동계획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란이 핵개발하는 조짐을 다시 보이면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재가동시키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번 7월에 러시아까지 넣으니까 러시아가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에는 미러 관계를 굉장히 미러 관계 정도까지로 끌고 가가 미러가 합체가 중국 목을 쪼으려고 했는데 이 7월 이후부터 러시아와 트럼프 사이는 아주 지금 불편합니다. 러시아로 볼 때는 트럼프가 진짜 뒤통수 쳤다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안 되는 러시아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실제로 이란이나 북한에게 핵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이 3,500km를 나를 때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중거리 정도밖에 안 돼. ICBM 아니야라고 부정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 와서 하는 얘기가 12,000km까지 나를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의원들이에요. 유엔 제재 결의는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중국도 10월 18일 19차 중국 공산당 전체 대회 전당대회를 놔두고 내부나 외부나 시끄러우면 절대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압력을 받기 싫으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은 그대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4분의 1만 줄이고 중국이 원유 수출 4분의 1만 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가장 눈에 드러나게는 단둥은행을 제재를 단둥에 있는 은행 2개를 그 자금 세탁하는 장소라고 미국이 파악하고 제재 가한 후에 중국의 앞장서가 한 25개 은행 자체를 이미 제재를 북한 계좌는 끊어라. 북한과 거래하는 거 끊어라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중국 전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좀 이때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씀에도 불구하고 제스처뿐만 실질적인 움직임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전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경제가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까 미국이 이 돈이 어디서 오는가? 이란으로 눈을 돌린 거죠. 이란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핵을 갖자고 너무 철저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만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핵은 안 가졌지만 까딱하면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 되고 옛날 중동을 보면 이란이 누굽니까? 중동에서 가장 종주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란이 제대로 핵협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북한과 내밀하게 돈 주고 핵기술을 사온다. 그런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은 트럼프에 대해서 춤을 춥니다. 결국 김정은이 기가 죽지 않고 외화벌이에서 줄을 확보해 놓은 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이쪽을 막으니까 이쪽이 구멍나는 거예요. 북한 핵 때문에 처음에는 이란 핵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 그 다음 북한 핵으로 와가지고 겨우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이란과의 핵 협정을 그 전체 네임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입니다. 이것을 파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참여 국가가 UN 상임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이고 6개국입니다. 이 행동계획에 합의를 한 것은 2015년 7월입니다. 골자는 이란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핵개발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다면은 이란은 석유 수출도 완전하게 하고 무역도 해갈 수 있고 모든 걸 풀어주겠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 행동 계획 합의를 포괄적 공동 행동 합의를 이끌어내자마자 사실 이란으로서는 원유 수출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해외 투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동결됐던 돈까지 풀어져 나오게 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눈길은 일 너무 많이 저지른다. 너무 도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뛰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많이 내놓고 또 동시에 트럼프가 전쟁을 도리어 끌고 가도록 폭풍전야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이게 호전적으로 키우고 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비난들이 많은데 저는 이란 그 핵협정을 쉽게 말해서 이란이 이 핵협정을 제대로 안 지킨다. 그럼으로써 이 협정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란은 90일을 한 시간 단위로 해서 이란이 IAEA에 제대로 국제원자력기구에 제대로 자기들의 해결들을 어떻게 썼고 핵활동을 어떻게 하고 원자력 활동을 어떻게 하고를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인 아마노 IAEA 국제원자력개발기구 사무총장도 사실 뭐 이란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IAEA 체제를 가장 잘 지키는 탄탄한 국가다라고까지 옹호하고 나서는데도 트럼프가 우리는 이란이 우리하고 한 협정, 다시 말하면 2015년 7월에 협정 체결한 걸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으로 굉장히 루즈하게 돼 있는 핵협정 이것 자체를 그대로 바로 재연장시키고 그러니까 리서티파이 재인정해 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협정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90일마다 재인정해주는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든지 세 번째로 제재는 가하지 않고 협정 내용을 그대로 가지 않더라도 조금 더 강도 높은 소위 말하는 트리거 조항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핵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바로 이란에게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간다라는 트리거 조항을 그것만 넣어가지고 통과시킬지 세 가지 옵션을 의외로 지금 공을 던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난립니다. 트럼프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끌고 부스럼 아닌가. 특히 6개국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합의한 6개국 중에 러시아와 불란서는 이거 국제사회에 국제 간의 약속인 만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은 도리어 이란이 핵개발하고 반발할지도 모른다 하고 또 이란의 하산 대통령도 그러다가 2015년 7월이죠? 2015년 7월이 되기 전에 6개국이 이란과 같이 앉아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합의하기 전에 이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우리 핵 포기할 테니까 경제제재 좀 풀어달라. 우리는 원유 수출해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놓으면 안 된다.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 원 핵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과 그 다음에 힘있는 지금 상임이사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강국 1, 2위로 들어가는 독일 플러스에서 핵개발 하지 말라. 당신네들이 동시에 파수꾼 역할도 할 수 있다. 찬성하겠다 해서 공동적 행동계획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왜 2015년은 이란이 이런 합의를 그전에는 유엔 제재를 수없이 해도 합의를 하지 않다가 이때 왜 합의를 하게 됐을까요? 2015년은 북한이 핵개발을 거의 완료한 시점입니다. 상당히 거의 완료뿐만 아니라 핵개발이 이제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걸 판단한 겁니다. 이란이 경제제재 해제만 되면 원유를 수출하고 해외 동결 자금을 가져올 수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핵개발을 안 하더라도 북한의 핵개발 통해서 핵실험도 대신 북한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미사일도 사올 수 있고 그 두드려 맞던 북한제 미사일과 두드려 맞던 것을 이란이 이라크로부터 두드려 맞던 것을 이란도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9년부터 북한과 계속 관계를 해오다가 유엔 제재 결의안으로 2000년대 들어서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걸쳐서 6, 7차례에 강력하게 목을 쪼는 것 때문에 원유를 팔지 못하고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결국 행동계획에 공동적 포괄적 행동계획에 찬성을 한 겁니다. 이란이 포착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쯤 북한 핵개발은 거의 완료 상태구나. 거기서 걔들이 실험한 거 테스트한 거 우리가 사오기만 하면 되는구나. 둘째, 그거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원유도 못 팔고 해외 자금도 다 동결됐으니까 이걸 일단 풀어달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6개국이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플러스 독일 해놔놓고 난 뒤에 미국은 2016년 2월 불과 6개월 후에 7개월 후에 의회에서 다시 상원의원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죄송합니다. 대북이 입에 익었습니다. 대이란 핵 제재안을 다시 발의를 합니다. 그것이 원래
7월 달에 러시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대러시아 이란 북한 제재 결의안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그때 2016년 2월 달에 상원 의원이 낸, 션턴 상원 의원이 낸,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란이 2015년 경제제재 풀어주기 전까지는 미국하고 직접적인 대칭하지 않고 숨죽은 데도 있다가 북한 핵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오르니까 경제제재 풀어둘라, 핵개발 안 하겠다 해놔놓고 경제제재 풀어주니까 북한 핵기술을 그 다음 미사일을 사가가는 겁니다. 아니 시퍼렇게 눈 뜨고 있고 국제사회 제재가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사올 것인가? 간단해요. 잠수함에 어뢰간에 대신 빼고 그 자리를 미사일을 넣어가지고 이란까지 갖다 줄 수 있어요. 또 이란의 거대한 상선이나 이런 거 뒤쪽에다 북한 잠수함 밑에 붙여가지고 가면 됩니다.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국제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북한은 한때는 무기 밀매로 10조까지 벌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미사일 팔아보면서 북한이 야 이거 미사일 팔아가 돈 되는구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사실 그 후부터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인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꼭 한국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란으로서는 이렇게 딱 이익이 맞아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눈에 드러나게 개발하지 않고 해놓은 거 사오고 경제제재 풀어졌으니까 그 돈 가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까지 돈줄을 조른다고 하니까 돈을 가져올 나라가 없다. 러시아 덩치는 크다는 하지만 더 이상 구소련이 아니니까 돈도 지금 없고, 알짜배기는 이란이다. 왜냐하면 이란은 더더구나 우리와 같은 처지, 북한과 같은 처지니까 핵각기를,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핵각기를 너무나 절실히 원하는 국가니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 핵협정 파기보다는 불인정을 하면서 트럼프가 보는 게, 북한도 봅니다. 내가 이란에게 이렇게 하니까 너들 어떻게 할지 나도 동시에 보겠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던지는 간접적인 일종의 성동격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가지고 새 2마리를 잡는 게 지금 협정 불인정입니다. 이란에 대한. 근데 이런 깊은 것까지를 판단 안 하면은, 아니 왜 평지풍파를 일으켜? 지금까지 IAEA 협조 잘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국제사회 가지고 힘을 합쳐서, 더더구나 상임이사국 플러스 독일이 힘을 합쳐서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2025년 전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끝을 내려고 하는데, 그 어렵게 만든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협정을 파기하면서 북한에게 핵개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못 쓰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진짜 계산은 이란을 그대로 두면 제2의 북한을 또 하나 더 미국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이상으로 또 복잡합니다. 중동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대리 역할로 하고, 미국은 남겨두고 미국은 전체 아시아 쪽으로만 지금 향해가지고 Pivot to Asia 해서 아시아로의 회귀에 모든 전략과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중동 전체를 또 돌봐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되니까 미국이 그렇게 에너지를 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란 핵개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인정하고 제재를 가하든, 아니면 60일 내에 이란의 아니 국제사회끼리의,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맺은 합의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협정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냐. 이건 말이 아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하고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이란에게 핵 관련
그리고 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미사일을 지금 이란에게 수출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도 최소한 상당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거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게 60일 던져두는 동안 의회는 60일 내에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던져두는 동안 더 자료를 축적하고 동시에 의회에게 이것은 제재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아니면 협정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는 트리거 조항을 넣는 게 낫다. 아니면 현재 협정 내용대로 그대로 재인정해주는 가자라는 것을 인풋을 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의회에 던진 거는.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이란에게 핵이나 미사일을 팔아먹고 있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잠깐 북한과 이란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973년에 북한과 이란은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석유 수입도 지금 이란에게 가장 큰 부분을 이란으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16% 이상입니다. 국내 소모 석유를. 73년에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 이라크와 이란이 1980년대 8년간에 걸쳐서 전쟁을 함으로써 사실 북한이 이라크에게 미사일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그래서 북한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1989년 이란의 하메네이 대통령이 북한을 처음 방문해가 경제협력도 하자, 기술협력도 하자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란은 이라크 전쟁 8년 동안 겪으면서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이 절실하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1950년대부터 이란도 계속 핵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다가 사실 khomeini 정부가 넘어지고 새로운 혁명 정부가 1979년 들어서고부터 미국에 대한 정책을 상당히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이 느낀 거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미사일 가져야 되겠다. 사방을 둘러보니 가서 기술 협력을 하고 돈푼을 줄 수 있는 것은 북한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1989년 처음 온 거예요, 북한에.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 협력 이런 걸 체결했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와 미사일 협력, 핵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집중하고 핵 개발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2000년대에 미국이 알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9차례 통과되었지만 이란에 대해서도 6, 7차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다가